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7일이 됐고요. 12시가 좀 넘었네요. 오늘 인포맥스 라이브를 굉장히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지난주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한 2주 만에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 진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싫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갔다 오니까 또 막상, 참 이게 또 배움의 즐거움이란 또 깨달음의 즐거움이란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또 들고, 참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라는 게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역대급 방송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기운을 그냥 자버리기보다는 좀 기억에 남아있는 동안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봅니다. 뭐 별 내용은 이렇게 뭐 되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내용이 있었다. 요거 그리고 그 영상을 막 이렇게 보세요 광고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LG화학 관련해서 코멘트를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뭐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얘기를 못했는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시면 LG화학이 주가가 지금 어제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글에도 이런 LG캠 관련해서 크레딧 스위스에서 언더퍼폼으로 다운그레이드를 두 단계 갑자기 하면서 어닝 추정, 그러니까 타깃 프라이스도 크게 낮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 2월 달부터 이제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많잖아요. 이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LG화학은 전체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려는 수요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이 시작했을 때 가격에 비해서 장 끝날 때 가격이 더 낮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장중에는 계속 매물이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은 그냥 뭐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분할되면서 가치가 희석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이 이제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캐펙스 사이클이 또 다시 시작해서 또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LG 화학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한 이후로 LG 화학에 남아있게 되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투자.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회사도 남아있고 몇 개 회사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고요. 저는 뭐 의견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게 LG화학만의 문제냐 아니면 배터리의 문제냐 아니면 전반적인 문제냐를 봤을 때 일단은 LG화학의 문제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분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로 연결될지, 어떤 주가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모르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하반기 자산시장 전망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눈에 실핏줄 터지고 막 이래 엄청 힘들다고 했을 때가,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뭐 이제 책을 완전 탈고하고 뭐 이럴 때였는데, 그때보다 뭐 한두 달 전쯤에는 이제 또 제가 이 책이에요. 제가 이거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은 이 책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The Man Who Solved the Market. 이게 참 굉장히 교만한 책이죠. 보통 보면은 시장을 내가 이겼어 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시장에서 돈 좀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야 내가 시장 풀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책에 감수를 이효석이 있다고 써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책도 감수를 처음 해봤어요. 근데 이제 진짜 더는 못할 것 같아요. 책을 차라리 쓰면 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막 이런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지금 같이 책이 나와서 저희 책과 지금
경쟁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또 이제 제가 했던 게 이제 이효석 아카데미를 찍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그 2강이 나가죠. 이효석 아카데미를 찍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영상을 찍고 그 와중에 또 했던 게 뭐냐면 하반기 자산시장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저의 메인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 어제 저녁 이번 주까지만 해도 엄청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제목을 원래 이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롱뉴 숏 올드라고 저는 했었어요. 맨 처음에 2월 달에. 그래서 이 전략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숏을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5월 달에 이 전략을 롱뉴 숏 캐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숏 캐시라는 얘기는 다들 아시죠? 이제,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현금 들고 있지 말고 주식이든 뭐든 사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이제 롱뉴도 빼버리고, 그래서 롱뉴 숏 올드가 다 없어져서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롱 빅스 숏 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스 대형주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이 전략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대형주가 좋긴 좋았어요. 근데 이제 1월 달부터는 계속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바꿀 수 있었으면은 뭐 좋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그거는 제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은 해야 되지만 그것까지 잘하려고 생각했다라면 오히려 더 스텝이 꼬였을 거다라고 저 스스로 잘못 본 거죠. 잘못 본 겁니다. 크게 잘못 본 거고 올해 시장이 어떤 그런 흐름들을 제가 이제 맞추거나 이제 제안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박종대 연구원하고 얘기하면서 좀 반성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바꾼 전략이 이제 롱 빅스 위드 인플레이션입니다. 숏캐시라는 전략을 뺐다라는 게 제가 이제 좀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움직여서 주식에서 모두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위드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키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테이퍼링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안 좋은 테이퍼링과 좋은 테이퍼링으로 나눈다. 안 좋은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결국은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이 제가 지금 약간 조심해서 보자라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조심하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시장이 올해는 조금 돈 벌기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배드 테이퍼링만 아니라면 지금부터 테이퍼링이 완전히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위드 인플레이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전략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위드 인플레이션과 이게 함께 익숙하지 않지만 손잡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컵의 크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몇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을 훨씬 더 제대로 잘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좀 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건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컵의 크기가 잠재 성장률이고 물의 양이 실질 성장률이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물을 계속 따르는데 여전히 계속 물을 따를 수 있는지 여부가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했다면 결과적으로는 물을 더 따를 수 있는지 여부는 컵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컵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것들이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박종대 연구원님과 얘기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종대 연구원님은 제가 사실은 제일 먼저 뵙고 싶었던 분이기도 해요. 이분하고 저희 세미나를 많이 듣기도 했었고 세미나 들으면서 저도 생각 되게 항상 정리 많이 되고 진짜 고민 많이 하시고 주식도 잘 하시고 공부도 잘 하시는데 성실하기까지 하시는 분이 진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진짜 스마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들도 계속 주시고 그러니까 베스트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장기적으로 베스트 애널리스트거든요.
너무 존경스러운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존경하는 애널리스트 1위 하면은 누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아마 박종대 연구원이 아마 꼭 수위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오늘 막 노트 필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글로벌 여행이 결국에는 재개가 된다. 그러면 결국 여행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화장품이 됐든 면세가 됐든 여행 관련 회사가 됐든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좋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에 이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고 해가지고 과연 시장이 얼마나 좋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러티브가 필요하다, 넘버스도 필요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도 얘기하신 게 예를 들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올해는 그렇게 어닝이 안 나오는데 내년에는 2,500억도 나올 수 있고 내후년에는 3,000억까지 나올 수 있는데 2023년의 실적도 땡길 수 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까지는 가시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가 참 이게 내러티브인 거거든요. 이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러티브인데 이 숫자는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은 아니고 원래 전에 벌던 걸 못 벌다가 버는 거니까 예상하기는 좀 더 쉽죠.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2018년 때 이 정도 벌었으니까 그 정도는 벌 수 있지 않겠어?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뭐 플랫폼 회사나 아니면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은 그렇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점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드는데 그때도 이제 내러티브 앤 넘버스를 얘기하시는 다모다란 교수님도 얘기하시는 게 내러티브를 충분히 확장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전체 시장의 규모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나 뭐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호텔신라, 뭐 항공주 뭐 등등 여행이 재개되고 그리고 경제가 리오픈되는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종목들을 밸류에이션을 따져놓고 보면은 이거 진짜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종대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그 미래까지도 땡겨올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게 연결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지만 동의합니다, 대체로.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시장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핵심적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EU에서 백신 여권 결정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뭐, 신흥국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행을 다닌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 아니겠냐. 안 된다고, 끝까지 안 된다고 보면 시장이 어차피 다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된다라는 쪽으로 가면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 얘기를 좀 하셨는데, 쿠팡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지 몰랐네요. 저도, 내일 이제 뭐,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얼른 보고 중요한 핵심 키 아이디어 이거 차트를 가져왔는데 하나금융투자 자료입니다. 로켓 배송은 어디서 날아왔을까라는 제목이었어요. 야, 이 제목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쿠팡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매크로 관점에서는 쿠팡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박종대 의원님 기분 좋으셔가지는지 제대로 보신 것 같다면서 이제 또 한참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간이 돼가지고 다 얘기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쿠팡이 하는 역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림에서 컵의 크기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쿠팡과 같은 회사가. 그 뒤에 이제 그 바바리안 리서치에서도 관련된 그 AI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해외 직구를 대행해주는 쇼피파이에 있는 기업들의 해외 직구를 대신에 대행해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기업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쿠팡과 아마존이 핸들링하는 품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유통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유통 사업자가 힘들어지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소비자 물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보면 2013년부터 생산자 물가가 오르는데도 소비자 물가가 못 올라요.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짜장면집 얘기예요. 짜장면집의 밀가루 가격이 오르지만 짜장면 가격은 못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왜? 쿠팡 때문에. 아마존 때문에 그리고 좀비 기업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영업이 너무 많으니까 음식 가격이 되게 비싼 고급 음식을 제외하고는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현승 대표님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마지막이니까 20년 동안에 내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다 한번 풀어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반응들이 막, 저희 채널에도 자주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환타스틱 플린 분이랑 뭐, 신안젤라님하고 뭐, 유진님 뭐 등등, nem코파님인가요? 수수님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막 하지 마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마지막에 이제 좀 이제 매주 못 만난다고 하니까 좀 괜히 아쉽고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정혜선 대표님 뭐 지난번에도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 뭐 되게 뭐랄까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뭐 비건론자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만 읽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영상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제 원래는 저희 이제 이효석 아카데미 시즌 2의 맨 마지막에 투자의 자세 혹은 뭐 마음가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뭐 좀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찍기로 했으니까 요 내용은 이제 저희 이효석 아카데미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만간.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들 보면은 우리가 건강한 비관론자랑 막연한 낙관론자 둘 중에 어떤 게 되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면 건강한 비관론자가 되는 게 맞다. 비판적으로 볼 때 건강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 낙관적으로 보는 건 주식시장의 낙관을 보고 희망을 보고 이런 건 좋지만 막연한 희망은 정말 최악이다라는 거죠. 그 뒤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하수는 베스트 케이스를 먼저 생각을 하지만 선수는 워스트 케이스를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 정말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주식하면은 좋으면 얼마나 좋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선수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딱 그걸 봤을 때 좋아, 네 아이디어 되게 좋다, 너 아이디어대로 되면 진짜 주가 많이 오르겠다.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더 최악의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와,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SK증권 하반기 자산 시장 전망이 나왔고요. 이 내용은 아마 이제 차츰 제가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막 당장 급한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그러니까 5월 27일 목요일이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효석 아카데미 8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